안녕하세요. 북소리입니다. 오늘은 제7강 오온수와 삼형당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오온수에 대해서 강의를 했거든요. 오온수. 이 오온수라 하는 것은 천에서 변화한 것이 이제 양의 변화고 지에서 변화한 것이 이제 음의 변화라고 이제 설명을 했어요. 음양의 변화는 천과 지에서 변화한 것인데 이제 이 수도 이제 천은 3이 변화한 것이고 그죠? 지는 이제 2가 변한 것이 되어 삼천양지라 하는 그 수를 갖다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복희도는 이제 하늘의 이제 이 그림을 그리가 있는데 하늘은 이제 3이 변화한 것이 되므로 그러므로 이제 이 8에 이제 이 머물렀다 했거든요. 3 플러스 5 한 8이 되지요. 그리고 이제 문항도는 이제 이제 지에 이제 그 수리를 갖다가 이제 이 말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이제 지는 이제 양지가 되니까 그죠. 그리고 또 지는 방하니까 이제 4이니까 이제 4 플러스 이제 9는 4 플러스 5는 이제 9. 문항도는 이제 9에서 이제 머물게 됐다 그러고 정력도는 이제 천지가 합한수니까 1003 G2 합하면 5가 되죠. 5에서 또 이제 5 플러스 5 하면은 이제 10이 되니까 10에 이제 머물게 된 것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난 다음에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을 봐야지 이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 그림은 이제 복희도 하고 문항도 하고 요거는 복희도고 이것은 문항도고 이것은 이제 정력도가 되거든요. 이건 정력도가 되는데 이 그림에서 이제 문항도는 조금 전에 8에서 8까지 갔죠. 그죠? 그러니까 1십 100은 3이죠. 1십 100 1000은 이제 4가 되니까 4는 이제 다시 문항도는 이제 1000이 되고 9에 머물렀고 정력도는 이제 5는 만이잖아요. 1십 100 1000만 5는 만이 되고 정력도는 이제 10에 머물렀다 하는 이 팔계도에서도 이렇게 그림이 수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100, 1000, 만이라 하는 이 숫자를 잘 보시고 그리고 또 이제 정경상에 나오는 이 수가 천의 숫자는 이제 이 문항도에 대한 숫자라 하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만은 이제 후천을 천은 선천을 얘기하고 만은 후천을 얘기한다. 이제 이러한 이제 수의 개념을 먼저 이제 이해하셔야지 경전에 나오는 내용을 하나하나 이해하는데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오온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겠는데요. 이 오온수라 하는 것은 오온수는 조금 전에 천삼과 지의 합한수가 이제 오온수다. 그래서 이제 이 오온수의 개념은 후천의 개념이 되잖아요. 천과 지가 합한수가 되니까. 그러므로 이제 저희들이 지금 오온수를 다루는 것은 선천의 이야기가 아니고 후천의 이야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 오온수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경전에 보면은 이제 이 삼형당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제 전주모악산하고 순창 해문산은 부모산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삼형당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해문산, 성달산 그리고 장성 손령, 태인배래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전에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경전에 정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이제 처음부터 합해보면 결국은 오온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오온수로 배정하게 되면은 중앙에 이제 이 전주모악산을 두게 되고, 이 좌측에 여기 이제 해문산을 두게 되는데, 여기 이제 해문산을 두게 되는데, 어 이제 이 왜 이게 좌측에 이제 해문산을 이제 두게 되느냐, 그리고 또 이게 남쪽에 성달산을 이제 두게 되고, 또 이제 서쪽에 이제 베레밭, 태인 베레밭을 두게 되고, 이제 북쪽에 이제 장성 손룡 여기를 이제 두게 되거든요. 일단은 이제 이렇게 배정을 왜 이렇게 배정을 했느냐를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이 삼천이라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했지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삼천이라 하는 개념이 있는데, 항상 이제 요 부분이 천의 개념이 되고, 요 부분이 이제 그 지의 개념이 된다고 앞전에 이제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왜 천이 됐냐면, 이 부분은 이제 이 그 팽창하는 커지는 부분이니까, 봄과 여름은 팽창하는 부분, 커지는 부분이니까 천의 부분이 되고, 가을과 겨울은 이제 작아지는 부분이 되니까, 가을과 겨울은 수축하게 되죠. 그래서 작아지는 부분이 되니까 지의 개념이 된다. 그래서 천삼, 중앙을 포함한 이 세 개가 이제 천의 개념이 되고, 두 개가 지의 개념이 된다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배정을 보면 일단 산, 세 개의 산이 보입니다. 이 삼신산이죠. 그 삼신산의 삼천의 개념이 여기 들어있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밭이 나오지, 밭전자. 이게 이제 땅의 개념이죠, 그죠? 그리고 이게 손룡, 이 손룡이라 하는 것도, 이게 이 손이라 하는 것도 이제 이 음이죠, 그죠? 음이죠. 장려지요. 산이라 하는 것은 어, 산이라는 것은 하늘의 기운이 땅에 내려왔다고 전번에 이야기했다, 그죠? 그래서 산은 하늘의 기운이 땅에 내려온 기운이다. 그래서 이 산이라 하는 이 모악산, 해문산, 성달산은 양의 기운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배정이 되었고, 손룡, 베레밭은 음의 기운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지에 배정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온수라는 것은 천지가 합한 수다.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모악산, 해문산, 성달산은 이제 삼신의 개념이고, 또 삼신은 복례산, 영주산, 방랑산이 되죠. 모악산은 이제 삼신 중에서 이제 복례산의 개념이 들어있고, 해문산은 삼산 중에서 영주산의 개념이 들어있고, 성달산은 삼산 중에 방장산이 이제 개념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복례산은 복례산은 이제 이 그림에서 이 중앙에 여기가 이제 복례산이 되겠죠. 여기 복례산이 되고, 여기 해문산이 여기가 영주산이 되겠죠. 여기 영주산이 되고, 남쪽 여기 성달산 방장산이 되겠죠. 방장산. 그래서 방장산 여기가 이제 삼신산 하는 것은, 방장산 삼신산 하는 것은 이제 이 성달산에서 이곳에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삼신이 다 모여 있는 형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방장산, 삼신산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요 삼신산 요 개념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뭐 손룡은 조금 전에 설명했죠. 손룡은 이게 음이죠. 양에서 이제 음이 나오는 장려의 개념이죠. 그래서 손룡은 이제 이 지의 개념으로 들어가 있고, 벨의 밭이니까 그죠, 양지의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자, 이 사명당 갱생에 대해서도 지금 볼 건데요.
예, 사명당 이제 이 갱생이지 않습니까? 갱은 다시 이제 태어나는 거죠, 그죠? 이 사명당 갱생이라 해가지고 이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말씀하신 분이 이제 그, 그 상제님이 되죠, 그죠? 그러면 상제님도 사명당 갱생에 포함하면 안 되죠. 상제님 지금 와 계시니까 갱은 이제 다시 이제 태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상제님은 지금 와 계시니까 다시 태어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사명당이 되지요. 상제님을 포함하게 되면 오명당이 되겠죠, 그죠? 근데 계시니까 이제 사명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명당은 이제 오선위기혈, 이쪽에 오선위기혈이 있고 호성예불혈, 군신봉조혈, 선녀직금혈 이렇게 네 방위로 바꾸었거든요. 조금 전에 이제 저희들이 여기서 해문산을 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해문산 오순 위기혈이거든요. 그리고 성달산, 무한 성달산에 있는 호성 예불열 이렇게 이제 어, 경전에 정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오선 위기혈은 이제 해문산의 오선 위기혈이 되거든요. 해문산에 이제 오선 위기혈이 되니까 이 다섯 신선이 바둑 두는 혈이 이제 이 동쪽에 을의 정관으로 이제 을 자리에 이제 위치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을 자리, 여기가 이제 정자리가 되겠죠. 이게 이제 저희들은 지금 선천이 이야기 아니고 후천이 이야기니까 천지가 다 합한수로 이야기하니까 이쪽에가 이제 땅의 개념이니까 저번 시간 여기 벽이 된다 했어요. 병이 되고 이쪽이 개가 된다 했어요. 그러면은 사명당에 오선 위기혈이 여기 이제 을 자리에 있는데 그러면은 오선 위기혈이 중앙에 있지 않고 왜 을 자리에 있느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중앙에서 이제 이 시작을 하였죠. 천지공사를 시작한 이때는 이제 한 분만 계시지 않습니까? 한 분이 어떻게 바둑을 두겠어요? 이제 이때가 와야지 이제 을 쪽에 와야지 이제 두 분이 되니까 바둑을 둘 수 있겠지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선 위기를 이렇게 이제 어, 해문산 오선 위기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성 예불열 이제 이 남쪽에 호성 예비를 둔 예라 하는 것도 우리가 이게 인, 예, 의, 지 이 예라 하는 게 남쪽에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호성 예불열 하는 게 이제 이 남쪽에 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방장산, 여기가 해문산, 모악산, 삼신산 그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군신봉절회를 이제 이쪽에 두었어요. 왜 이제 군신봉절회를 서쪽에 두었냐 하면은 보시다시피 태인 배례전이죠. 군신봉절회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여기서 여기가 태인 배례전인데 이제 이 예를 갖추는 거 아닙니까? 배례 예를 갖추는데 예를 갖추는 게 이곳이 이 병이니까 병자리는 이제 예를 갖추는 땅이다 이렇게 이제 되지 않습니까? 여러 신하가 모여서 이제 예를 갖추는 자리다. 그 예를 갖추는 자리가 이제 여기 예를 갖추는 자리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천에서 이제 그 지로 넘어가는 이 서쪽이 이제 되기 때문에 이쪽에 배정을 했어요. 만약에 이쪽에 얘를 이제 취하는 자리다 하면 이치적으로 맞지 않지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또 손용이라 했으니까 팔계상으로 이래 보면은 여기가 손자리죠, 여기가 손자리죠, 그죠?
그래서 이제 후천은 이제 동지에서 한시 동지에서 한시까지 이걸 드러내죠, 그죠? 드러내면은 이 자리가 되죠. 이 북쪽 자리가 곧 시작되는 자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여기서 북쪽에 손룡하더라도 북쪽 자리가 곧 드러내서 이 자리가 되니까 이 자리가 맞죠, 그죠? 그래서 이 자리가 손룡, 선녀, 직금열 이렇게 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요 배정되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자리가 이제 이 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명당 갱생이라 하는 것은 이제 다시 이제 태어나는데 첫 번째가 오선 위기혈 이제 계절을 따지면 봄이 되겠죠. 두 번째가 호성예불혈 계절을 따면 여름이 되겠지요. 세 번째가 군신몽절혈 계절로 따지면 가을이 되겠죠. 네 번째가 선녀직금혈 계절로 따지면 겨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또 이걸 생, 장, 염, 장 또 사이가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이를 쓰겠다 하시는 말씀도 사명당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제께서 종도들을 데리고 계실 때 현하대세가 오선 위기와 같으니 두 신선은 판을 대하고 있느니라. 두 신선은 각기 훈수하는데 한 신선은 주인이라 어느 편을 훈수할 수 없어 수수방관하고 다만 대접할 일만 맡았나니 연사에만 큰 흠이 없이 대접만 빠지지 아니하면 주인의 책임은 다한 것이로다. 바둑이 끝나면 판과 바둑돌은 주인에게 돌려지지니 이렇게 이 구절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오선 위기라 하는 것은 이제 다섯 신선이 이제 이 바둑을 두죠, 그죠? 다섯 신선이 바둑을 두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과연 어느 분이 바둑을 두고 어느 분이 훈수를 했고 어느 분이 주인이냐 이것을 이제 구별해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면은 여기서 중앙에서 이제 이 천지공사가 이제 시작이 되었죠. 구천상년부터 천지공사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이 도주님으로 이제 이어오게 되는데 이 두 분이 이제 바둑을 이제 두게 되지요. 한 분은 이제 이 양의 하늘이 공사가 되고 한 분은 이제 그 음의 공사를 이제 그 흙과 백으로 이제 이 천지 공사를 이제 하시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제 우리 상례님도 이제 보면은 경신년이죠. 경신년에 이제 최재호 선생 그 1860년이 되죠. 1860년 최재호 선생한테 이제 제세대도를 이제 내리시죠. 이때 이제 청강을 내리셔가지고 제세도를 내리시는데 이때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끝나는 해가 1909년 거죠. 그래서 이게 50년이 되지요. 50년에 이제 이 천지 이제 무국의 공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도주님도 이제 1909년 기운년부터 1958년 그죠? 1958년 무술년까지 이때가 무술년이죠. 무술년까지 또 50년간 50년 공부를 하시죠. 50년 공부. 두 분이 다 이렇게 50년씩 이렇게 바둑을 두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 두 분이 이제 바둑을 두었다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훈수의 두 분은 이제 누가 두었냐 이거죠. 훈수의 두 분은 이제 포교 50년이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여기 보면 50년 공부가 있고 포교 50년 공부가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다르지요. 포교는 이제 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제 이 진리를 이제 전해 나가는 이제 공부가 50년 공부라 하는 이런 뜻이죠. 이것 또한 이제 50년 공부도 기운년부터 무술년까지 하였고 포교 50년 공부도 기운년부터 무술년까지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포교 50년 공부는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훈수두는 이제 이 그 공부가 되기 때문에 이 50년을 이제 기후년에서 을해년까지 27년을 또 이제 이 백이 훈수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을해년부터 이제 을해 다음에 이제 병자정축이죠. 병자년부터 다시 무술년까지 또 이제 흙이 잡아가지고 이제 이 포교를 이제 50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50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둑을 둔 분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바둑을 뒀어요. 마지막에 여기가 이제 주인이 되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이 바둑이 끝나면 바둑판과 바둑돌은 주인에게 돌려진다니까. 마지막 이쪽에 있는 곳에 이제 주인이 되니까 이쪽에 바둑판과 바둑돌이 돌려진다 하는 뜻이죠. 이쪽은 또 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드나무에서 물로 떼내리다. 이 그림은 이제 저번 시간에 그냥 말로서 했는데 그림으로서 다시 설명을 한 번 더 드릴게요. 대목납게 기수기원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해 보니까 그 수가 그렇고 그러하다 하는 이야기인데 저번 시간에 이거는 이제 익자사무로 했죠, 그죠? 익자사무. 이거는 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왜 그러냐면 보시면은 이제 이 사슴을 타고 있는 이제 이 노인이 있는데 사슴은 이제 이 풀을 뜯어먹는 이 곤의 성질이죠. 만약에 이 그림 말을 타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곤의 성질이 아니고 이제 건의 성질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그래서 이건 곤의 성질이니까 익자사무라 얘기했던 거예요. 이제 여기 있는 하나, 둘, 셋이 이제 사무가 되는데 그 사무를 갖다가 사망이라 했죠. 사망. 이제 사망이 되는데 사망이라 그러면은 우왕이 있고 탕왕이 있고 무왕이 되겠죠. 그죠? 무왕이 되는데 이 조롱박이라 하는 것은 이제 이거는 이제 둥글지 않습니까? 이제 하늘을 상징하지요. 하늘인데 조롱박은 이제 이 두 개라 하는 이제 음양이라 하는 게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그죠? 그래서 하늘에는 음양이라 하는 게 이제 음도 될 수 있고 양도 될 수 있는 게 들어있다 한다고 전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 그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는 이제 복숭아를 들고 있어요. 복숭아는 이제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제사 지낼 때 복숭아를 올리지 않죠. 귀신을 쫓아낸다 해가지고 귀신이 오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귀신이 오지 않는 세상이라 하는 것은 후천의 세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복숭아는 이제 이 금을 상징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제 관우장비 유비가 도원결이 했다 하는 이 도원거리도 이게 이제 이 복숭아 밭에서 이제 결을 한 거죠. 결의 의지 않습니까? 의는 이제 그 의는 이게 서쪽을 의미하죠. 그리고 여기 들고 있는 게 채찍이 됩니다. 채찍이라 는 것은 가죽이죠, 가죽. 가죽이라 하는 것은 이제 이거 가죽 혁자 한자로 이제 가죽 혁자 이래 쓰거든요. 가족이라는 건 이제 혁신, 개혁. 항상 혁신, 개혁은 북쪽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걸 갖다가 다시 또 이렇게 다섯 방향으로 이렇게 바꾸면은 이제 온수로 이렇게 배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천의 개념이 되고 여기는 지의 개념이 되는데 사슴은 이제 여기 고뇌 성질이 있는 이제 여기 이 모악산이나 하는 이제 이 무곡과 이제 오선 위기열이 시작되는 이 태극, 이제 태극을 상징하는 이제 사슴탄 할아버지를 의미하고 있고요. 조롱박이라 하는 것은 이제 음양이 갖추어진 하늘, 그죠? 하늘을 이제 의미하고 있고, 천이죠, 이것도요. 그리고 복숭아는 이제 금을 의를 의미하니까 이거 의를 의미하니까 그죠? 의를 의미하니까 이거는 이제 가을에 이제 배정하게 되었고, 채찍이라는 것은 이제 혁 계획을 의미하는, 계획은 북쪽에서 일어나니까 여기 북쪽.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사모가 이렇게 세 것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사슴을 딴 할아버지, 그 그림을 이제 여기다가 거기가 있어요. 문을 열고 손님을 맞으니 수가 그렇고 그렇더라 하는 게, 이제 문을 열고 수를 맞이했는 게 이제 여기 상녀님 입장에서 보면 상녀님께서 이제 문을 열고 맞이하니까 앞으로 이제 수가 이렇게 이제 돌아오더라 하는 그 내용을 이제 이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당연하죠. 사실 이 그림에서 이제 구전선이 무국인데, 무국은 이렇게 그림을 또 없는 거니까 표현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또 이 문을 열고라 하는 게, 상녀님께서 문을 열고 맞아 했는데 상녀님이 또 여기에 또 손님이 되면 되지 않습니까? 상녀님께서 이제 천지용사하려고 문을 열고 손님을 맞으니까 이렇게 들어오더라 하는 그림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죠. 이치가 맞죠? 그리고 이제 이 부안변산에 24혈이 있으니 이것은 이제 해문산의 혈이 상대가 되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지금 부안변산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변산은 이제 화해산인데, 이거는 이제 화해산이죠. 불산인데, 변산 같은 불덩어리가 있으니 불산이 되는데, 불산은 남쪽이 되는데, 변산하고 해문산하고 상대가 된다. 당연하죠. 이게 세계는 삼신산이 되니까요.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그 변산에는 이제 그 바닷가니까 해변이 있어요. 해변이 있고 거기에 이제 해양 도수의 응원이라 하면서, 해문산은 상군이 되고 변산은 이제 해왕이 되는데, 그 전기를 뽑아 천지공사를 하셨다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림에 보면은 여기 이제 중앙에 이제 또 이 그림이 오온수로 그려져 있는데, 이 중앙에 모악산이 되고, 여기가 해문산 오선 위기혈이죠. 여기가 변산 성달산이 되죠. 변산이 되고, 여기가 이제 해왕도수고 여기가 상군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 변산은 해왕도수에 응하에 있고 해문산은 상군이 된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천의 개념에서도 이제 있는데, 천의 개념에 이 해문산은 상군이 된다 했어요. 변산은 이제 해왕이 된다 했거든요. 이 변산이 해왕의 도수에 응한다 하는 것은, 변산은 원래 여기가 천간으로 정이죠. 여기가 천간으로 병이죠. 그죠? 그래서 같은 이제 화다. 그죠? 그리고 이곳이 또 금이고, 그죠? 삼신이 금이고, 이것도 금이다. 그죠? 금이니까 동곡이 된다. 그래서 이 변산에서 같은 곡이 나온다 해갖고 공우 또 우자를 썼다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변산은 해양의 도수가 응한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해양의 도수는 여기서부터 이제 배를 몰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점령숭이 배를 몰고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 도수가 해양의 도수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문산은 오선 위기혈이 있죠. 그죠? 오선 위기혈이 있는데,
또 이제 해문산이 상군이 되는 것은 이 이쪽에 이제 이 마지막에 이제 이 오가 이제 다 가득 차는 자리죠. 그러니까 시작했는 해문산은 상군이 되죠. 그래서 그 같은 이제 여기서 이제 상군에서 오온수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선 위기혈이 시작된 데가 끝나는 곳이 상군에서 끝나기 때문에 상군은 해문산은 상군이 되고 변산은 해왕이 된다.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요 구절 또 한 번 더 참고해 드릴게요. 상제께서 빗물로 벽에 인형을 그리고 그 앞에 청수를 떠놓고 꿇어앉아서 상녀운상 소리를 내시고 이렇게 상녀에서 생으로 가는 게 후천이다 그죠? 후천.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선천은 생에서 상녀로 가죠. 선천은 거꾸로 가죠. 태어나가지고 죽지요 그죠? 후천은 이제 상녀에서 생으로 가는 세상이다. 지금 후천을 지금 이제 공사를 하시는데 이마도를 초원하여 광주 무동산. 광주 무동산은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빛골이니까 그 정을 의미하겠죠. 성달산을 이야기했죠. 그죠? 무동산에 상제 봉제에 장사하고 여기다가 이제 이마도는 이제 이쪽에다가 이제 그 장사한다 하고 여기가 이제 변산이고 여기가 해왕이죠. 그러니까 변산에 해왕 도수에 응했으니까 여기다 장사한다 그 말씀이고 최수원을 초원하여 순창 해문산 오선 위기에 장사한다. 조금 전에 이제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최수원이 여기가 이제 북쪽이 되고 이쪽이 이제 오선 위기를 시작하는 동쪽이 되는데 이쪽이 이제 선녀 직급열이죠. 그죠? 선녀 직급열이고 조금 전에는 상군이죠. 상군이 이제 여기가 이제 상군이 되는데 상군이 도수하고 도수가 여기서 이제 오가 끝나니까 그 최수원을 이게 여기다가 초원해 가지고 해문산 오수인 이게 장사한다 하는 이 이야기하고 조금 전에 변산은 해왕이고 해문산은 상군이라 하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조와 성공일 요수는 일체동하는 게 삼신과 또 여기 있는 뭐냐면은 이마도와 최수원을 또 다시 여기 이 하늘에 있는 이 개념에 같이 장사를 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탕항, 무항. 그래 오온수가 이제 일체대공 될 때 성공한다 하는 거죠, 그죠? 성공하니까 상녀에서 생으로 간다. 그래서 이 상녀 운상하는 소리로 이 공사를 하셨다는 내용이 됩니다. 자, 이제 이 오운회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운회도 오지요, 그죠? 오는 천지가 다 들어있는 숫자가 되고 이제 이거는 선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후천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천하 자기신 고부운에, 천하 음양신 전주운에, 천하 통정신 정업운에, 천하 상하신 태인운에, 천하 십이신 순창운에 여기 있는 5개도 다 3개는 천의 개념이 있으면 2개는 지의 개념이 있다. 이것을 이제 구별해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5개를 이렇게 이제 배정을 하게 되면은 자기시는 자기니까 기는 10이 되죠. 천간으로 그죠? 무기할 때 기는 천간으로 10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시는 이제 중앙에 이제 들어갔고요. 이제 12시는 이제 순창에는 해문산이 있죠. 해문산 5선 위기에 해문산 5선 위기에는 이제 여기 을이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그 사명당이 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순창 운해가 12시는
12신은 순창을 운행하니까 이제 12신을 이쪽에 이제 배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또 왜 12가 되느냐, 옳고 그름이 되느냐 하면은 이 여기가 이제 단주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바둑을 이제 시작하게 된 첫 번째 이제 기원이 되지요. 그런데 단주는 이제 어떻게 이제 되는지 하면 원래 용임금의 아들이었어요. 용임금의 아들이었는데 용임금의 뜻하고 단주의 뜻이 이제 다른 것이 다르다 하는 것이 불초가 되죠. 두 분의 뜻이 이제 불초하여 두 분의 뜻이 이제 다르다. 그러니까 단주가 생각하는 이제 이 세상을 갖다 만들고 싶은 그것하고 용임금이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하고 뜻이 이제 달랐던 거예요. 단주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대동세상이죠. 대동세상은 이제 후천세상을 이야기한 거죠. 그 변방에 있는 이제 그 오랑캐라 하는 그런 민족도 이제 하나로 합쳐서 같이 살아가자 했는 걸 했는데 용임금이 그걸 그렇게 이제 하면 그건 나중에 할 일이다. 그건 나중에 된다 해가지고 서로 뜻이 맞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옳고 그름을 그때 이제 두 분이 이제 어느 게 맞노 어느 게 틀로 거기에 의해 가지고 이제 원이 생긴 거죠. 그걸 갖다가 이제 단주의 원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12신이라고 넣는 거고요. 이쪽에 이제 음양신을 넣었지 않습니까? 전주운의 전주 빛골 거죠. 여기가 이제 정이 된다 정하는 거죠. 여기 음양신을 넣은 것은 이제 무곡, 태극, 양이 여기서 이제 여기는 음도 있고 양도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는 이제 음과 양이 뚜렷이 구분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땅에서는 음도 있고 양도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음은 양으로 구분하는데 하늘에서는 음도 있고 양도 있다. 음도 포함되어 있고 양도 포함되어 있다 해서 여기 음양신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태인 상하씨는 태인을 운행한다 했으니까 태인은 이제 군신봉조혈이죠. 군신봉조혈은 이제 의다 그죠? 의. 그래서 서쪽에 배정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상하신을 두었고 이제 이 상하시라 하는 개념도 상이라 하는 것은 천의 개념이죠. 그죠? 하라 하는 것은 아래니까 땅의 개념인데 왜 상하시냐면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왔죠. 삼신이 이제 이 땅으로 내려왔죠. 그죠? 그러면 삼신이 땅으로 내려가고 이제 천지공사 끝나면은 다시 땅에서 이렇게 다시 하늘로 올라가야 되죠.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이제 이게 11 다 되죠. 이 수리가 그죠? 그래서 이래 내려온 것은 천지비. 이제 올라가야지 이제 성하는 지천태가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 성하는 지천태를 이제 하는 공사가 이제 땅에서 하늘 올라가는 상하신이다. 그래서 이쪽에 상하신이라는 태인 상하신이라는 개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에 정업 통영신이 이제 정업이 되는데 이제 이 단어상의 이 정이라 하는 것은 우물정자죠. 우물이라 하는 것은 이제 하늘에 있는 북두칠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게 북두칠성이 이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리 있으면은 요 가운데 있는 요 모양이 이제 우물이라 해가지고 이제 이 정업은 이제 북쪽을 상징하는 이제 북쪽을 상징하는 북두칠성을 의미하고 있는 그 글자가 되죠. 그래서 북쪽에 이제 배정하고 그리고 또 이게 왜 이제 이 정업에 있는 통영신이 되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 경전에 있는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요. 자, 보게 될게. 상제께서 어느 날 경석을 데리고 농암을 떠나 정업으로 가는 도중 은평주먹에 들러 행인을 불러 술을 권하여 이 길은 남조선 백길이라 그죠? 남조선 백길이라. 후천은 남쪽에서 이제 시작을 하지. 그래서 이제 또 가운데 물이 있으니까 남조선 백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삼신리죠. 삼신리는 이제 뜻하는 것은 하늘의 개념이죠. 하늘은 삼이니까 이제 하늘의 개념이 다 끝나는 곳에 이르러 그죠? 대지는 삼신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가는 곳이 이제 다음에 가는 곳이 땅이 되지요, 땅. 그래서 고보송월리는 이 부분은 이제 땅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고보송월리 박공호의 집에 유숙하였도다. 이 제실하는 것은 땅이지요. 이게 그 이제 최씨에 있는 이제 그 조상들이 이제 묘소가 있는 모셔져 있는 제시를 의미하니까 땅의 개념이죠. 거기 이제 박공의 집에 이제 유숙하였도다. 그리고 이제 공호와 경석에게 이제 만날 사람 만났으니 통등신이 나누. 여기에 이제 통등신한 개념이 이제 정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면은 나의 이름 비록 부모 형제일지라도 모르는 일이니 나는 서양대북국 청계탑에 내려와서 천하를 대순하다가 상계의 대권을 갖고 개벽하여 성경을 열고 3일에 빠진 세계 창생을 건지려고 너희 동방에 손해하던 중 이 땅에 머문 것은 곧 참화 중에 묻힌 무명의 약소 민족을 먼저 도와 망고에 쌓인 원을 풀어주려 하노라. 나를 쫓는 자는 영원한 복록을 얻어 불로불사하며, 여기 기록되어 있죠. 불로불사하며 영원한 성경의 낙을 누릴 것이니 이것이 참 동학이다. 궁을 가해 조선간상 명산이라 도통군자 다시 난다 하였으니 또한 나의 이를 이름이라. 이 궁을 가해 조선강상 명산이라 도통군자 다시 난다, 이렇게 다시 난다 하는 것은 앞에 났다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혼동이 되는데, 이 도통군자라 하는 게 뭐냐? 다들 이걸 1만 2천 도통군자라 생각하시는데, 여기는 도통군자는 1만 2천 도통군자라 하면은, 그러면은 다시 난다 했으니 앞에 1만 2천 도통군자가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도통군자는 1만 2천 도통군자가 아니지요. 나일, 상제께서 하신 일이라 이렇게 밝히지 않습니까? 상제께서 그러면은 시민연에 오셨는데, 그러면은 그 상제께서 도통군자를 갖다가 냈어요. 또 다시 난다 했어요. 그러면 상제께서 도통군자를 내신 해가 1860년 경신년 아닙니까? 경신년에 최재호 선생한테 제세 대도를 내렸죠. 청강을 내렸죠. 그 일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도통군자 그때 났고 또 나온다. 도통군자가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대선생이 경생이라 하였으니 대신 대자죠. 상제께서 대신 나라는 말이니 곧 대선생이 된다.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대신 대자를 이제 사용하시고, 앞으로 이제 이 도통군자가 나왔던 것, 이제 최재호 선생한테 청강을 내신 그 일이 나왔고 또 나온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난다 하셨으니까. 그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 자기신이 있고 여기 십이신이 있죠. 십이신 순창, 여기 오선위기열, 그죠? 음양신, 여기 전주, 그죠? 여기가 호성예조, 예. 여기가 이제 박공화가 되죠. 여기가 이제 그 상하신, 그죠? 태인운의 상하신이 되죠. 여기가 차경석이죠. 여기가 서울경자 돌석자죠. 여기 보면은 여기가 손룡이라 했지 않습니까? 손룡, 선전 직급열이 되는데, 손룡이 배고를 드러내니까 여기가 용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가 손자리고 용자리인데, 손룡인데, 이게 또 돌이 되지요? 돌이 되고, 이 자리가 또 이제 서울 자리가 되죠. 그래서 경석이 이 자리가 되고, 공호가, 박공호라 하는 것은 이 자리가 박공자리죠. 이게 박공자리, 조롱박을 들고 있는 박공자리가 또 박공자리죠. 그래서 또 오자를 썼지요. 또 박공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자리가 또한 이제 송울리 제실이 되지요. 그죠? 제실이 이쪽에 손자리가 여기가 제실이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신명을 갖다가 이게 묻은 자리가 되고 다시 묻어야 할 자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송울리라 하는 게 이 보면은 송이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죠? 목공이 아닙니까? 목공이잖아요. 그죠? 자, 하나는 박공이고 하나는 목공이 됩니다. 여기도 뭐냐면은 18이죠. 그죠? 여기도 18이죠. 그죠? 이 18이 뜻하는 게 낙서는 수리가 15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에 보면은 여기 4, 9, 2 여기가 8, 5, 7 여기 3이구나. 여기가 8, 1, 6 다 이게 15죠. 여기 3입니다. 3 여기 15지요. 15지요. 낙서 그러니까 선천은 15로 이루어져 있고 후천은 18로 이루어졌다 하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기다가 이제 일식 여기가 이제 이게 11로 되려고 하면 이 자리가 7이 돼야 되죠. 7. 이 자리가 2가 돼야 되고 이 자리가 9가 되면 11, 11 되죠. 이거 다 합치면은 18이 되죠. 9, 10, 18이 되죠. 여기도 8이 되고 여기도 6이 되고 여기도 4가 되죠. 이것도 합치면은 18이 되죠. 여기도 3이 되고 11, 여기도 10이 되고 여기도 5가 되니까 18이 되죠. 그래서 18, 18은 숫자가 후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또 내용을 통정신에 대한 내용을 또 한번 한 개 더 보게 되면 상대께서 태인 도창년에 있는 우물을 가리켜 이것이 젖셈이라 하시고 도는 장차 금강산 1만 2천 봉을 응계하여 1만 2천 도통군자로 장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우물이 나오죠. 우물은 아까 전에 이 정업 운해죠. 정업 그죠? 이 정업 있는 이 우물이 젖셈이다 그죠? 그죠? 여기서 1만 2천 도통군자가 나온다. 그리고 이 북쪽이 되지요. 북쪽. 이쪽에서 북쪽에서 1만 2천 도통군자가 나온다. 당연하지요. 이제 이게 오온수가 이제 이 운해되는 곳이 이제 마지막이 이제 이 북쪽이 되고 북쪽에서 이제 이 통정신이 되니까 이 통정신이 뜻하는 게 이제 이 우물로 뜻하는 이제 이 젖셈이 되고 젖셈에서 1만 2천 도통군자 다시 나를 했으니까 이제 이 먼저 여기서 도통군자 한 분이 나오시면 그 한 분에 의해 가지고 1만 2천 도통군자가 나온다 하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가 여기에 다 암시하고 있죠. 자, 이 정자에 대해서 이제 경암유록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경암유록의 낙반사역에 보면은 이 정이라 하는 것을 정자에서 우측에 있는 밑자를 갖다가 이반을 갖다가 떨어뜨리라 합니까? 있네. 이 우측에 있는 이걸 딱 떨어뜨리면은 요 밑자 이 우측에 있는 정자를 떨어뜨리면은 밑자가 나오죠. 그죠? 이 밑자 이 소반 반자입니다. 소반 밑자 소반에 네 개 있는 젖꼭지를 갖다가 소반에 떨어뜨려다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소반 밥상이죠. 밥상 다리 네 개 다는 밥상에다가 이렇게 미가 이렇게 생겨 있는데 요 네 젖꼭지를 여기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여기는 10이 되죠. 십자이치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밥상에 떨어뜨리냐? 이 젖꼭지를 갖다가 이제 먹으라 하는 거죠. 네 개를 다 먹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낙반사유, 낙반사유는 궁궁얼렬이다. 여기 궁이고죠. 여기 궁, 됐다. 헷갈릴까 싶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돌릴게요. 이렇게 조금씩 돌리면 여기 궁이 있죠, 그죠? 여기 또 궁이 있죠, 그죠? 여기 얼이 있죠. 여기 얼이 있어요. 요 궁은 얼궁이죠. 요 궁은 정궁이죠. 요 얼은 병얼이죠. 요 얼은 개얼이죠. 그래서 궁궁얼얼 이 네 개를 사얼을 이 궁궁얼얼 이걸 갖다가 해석해서 아는 곳의 아래에 그게 피난처다. 그죠? 그래서 이게 궁이 가운데 하나 더 있는데 여기서는 궁궁얼얼로 표현했죠. 조금 전에 이제 문을 열고 손님을 맞으니 이제 그 수가 그렇다 하는 그 이제 사명당 이제 네 개의 이치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이에서 아는 곳이 피난처다. 그리고 낙반사유는 십자리요. 여기에 이제 이 밑자에다가 네 개를 갖다가 이제 떨어뜨리게 되면 10만 남으니까 십자 이치요. 이제 사흘 중에 여기 이제 을이 이제 하나 둘 네 번째가 이 사흘이죠. 사흘 중에 여기가 이제 십성니다. 여기가 십성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가 우물이 되고 이 젖샘이 되는 곳이 되니까 이게 사흘이 십성이라 하는 거예요. 또 밑자를 갖다가 이제 이 그 소반을 뒤집어 있는 것이 밑자 이치인데 네 기퉁이를 갖다가 이제 이거를 틀면 십자 이치다 하는 것은 밥상을 갖다가 그죠? 이게 소반이죠. 소반은 뒤에 보면 뒤에 이게 다리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그죠? 네 개가 이래 있는데 이걸 갖다 이제 네 각을 갖다가 이거를 했으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이걸 틀게 되면은 다리가 한 개 접고 두 개 접고 세 개, 네 개 접어도 이 십자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게 역시 십자다. 이제 미형은 이제 밑자형에서 네 점을 떨어뜨린 아래가 여기서 그죠? 하나, 둘, 셋, 네 점을 떨어뜨린 아래가 세상 사람이 고대하는 십성이다. 그래서 이 십의 이치가 이게 바로 이 정에서 이제 출발되는 거예요. 그죠? 정에서 출발되는 십의 이치가 여기 있는 정업 여기 정업 운해지요. 통정신이 여기 정업 운해하는 여기가 10에 있는 이치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동지에서 한시가 드러내게 되면 여기서 이제 그 후천이 이제 이 출발하는 이제 그 손이 되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개감요록에도 이렇게 정이락하는 이 글자를 통해서 풀어가지고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